예, 우리나라 증시는 대단히 선방 중이죠. 막 나스닥이 막 3%씩 빠지고 지난 금요일도 빠지고 했는데 대단히 선방한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3% 이상 빠진 날에 시작은 아래서 했다가 금요일 날 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60일선 지키고 있는데 120일선은 이탈했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키는 게 더 좋았는데 어차피 이제 60일선 지지 여부가 마지막 남아있긴 합니다. 외국인의 동향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빠져나갔지만은 이렇게 외국인 보유 금액은 코스피 나쁘진 않고요. 선물은 여전히 중립 위치입니다만, 예, 누적으로 중립 위치입니다만, 목요일날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금요일날 우리나라 선물이 5천억 넘어서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7천억 가량 들어온 거죠. 7천억은 좀 안 되고요. 6, 7천억 가량 들어온 거가 조금 넘는구나. 그죠? 선물 7천억, 주식 3천억. 금요일날 우리 주식 외국 1조 원 매수했거든요. 이게 참 좀 의아하긴 합니다. 나스닥 금요일에도 한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후에 방향 전환을 이제 미국이 만기가 금요일날 끝났으니까요. 방향 전환할 생각인지 아니면은 나스닥과 우리 증시랑 계속 지금처럼 디커플링을 가져갈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버티거나 오르는 일이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연말 내리로 갈 수 있는 뭐 일말의 씨앗 60일선은 아직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해도 모습은 이상하진 않죠. 그죠? 다시 반등하더라도요.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다.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증시도 같이 이제 추가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곧버스를 막 매수했다 그러니까 드문드문 매수를 했었어요. 외국인이 5일간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비해서 5일간 이렇고 이게 조금 더 1개월간으로는 코포스가 조금은 외국인 상위에 들어와 있긴 하죠. 최근에 하이닉스는 외국인 조금 매도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전자점도 깨고 있고요. 하이닉스 제가 늘 말씀드린 정시 투자자들 상관없습니다. 계속 적립 이어가십시오.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일괄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움 이런 데 고평가 애들이 혹시나 무너지지 않는가. 외국인이 상위긴 한데, 근데 혹시나 이렇게 잠깐 올린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삼성 SDI는 좀 계속적으로 여기 보이시면은 금요일에도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반대로 일부 금요일도 LG 에너지솔루션 매도고 좀 다른데 여러분 좀 잘 보시고 2차전지 투자자는 혹시 하락 전환하지 않는지를 좀 보시다. 잠깐 조정하다 더 오를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락 전환하지 않는가 좀 왜냐하면 2차전지에 좀 버블이 상당합니다. 굉장합니다. LG화학을 빼고는 상당수가 버블이래. 포스코케미칼 많죠. 고평가 애들이 에코프로비엠, LNF, 포토케미칼 다 고평가인데 LG엔솔도 좀 고평가입니다. 실질적 수혜는 LG 엔솔이기 때문에 그나마 LG 엔솔은 물론 안 좋긴 한데 버블이긴 한데 얘네들 카카오 네이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수혜는 맞지만은 너무 뻥튀기 돼 있어서 이게 어차피 이제 이 업종법을 만들어 나갈 때 조금 더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요주의하시고 이걸 장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중에 그나마 나은 게 하나 케미칼하고 삼성 SDI도 아주 약간 고평가죠.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난 한 1년 정도 많이 오른 애들은 보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하나케미칼의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도 보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그나마 좀 PER, PBR상 양호한 게 하나솔루션이긴 한데 하나솔루션도 여기는 손절 잡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손절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낫겠죠. 그나마 양호하긴 합니다. 하나솔루션이. 하나솔루션도 외국인은 괜찮죠. 그거 보면은 삼성 SDI도 외국인은 괜찮은데 그간에 있었던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LG 엔솔은 더 오르더라도 좀 고평가고 에코프로비움이나 좀 다른 애들은 좀 조심해야 될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비움도 이런 위치인데요. 에코프로비움은 무조건 여기 손절을 잡아야 되죠. 손절 잡아야 됩니다. 외국인 동향도 조금 안 좋죠. 물론 LG 엔솔이 오르면 업종으로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기관이 좀 부역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주식 선물 하시는 분은 매도를 모아 가시면 됩니다. 모아가. 한 번에 하면은 잘 안 되고요.
한 번에 하면은 막 이런 반등이 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테슬라도 보셨죠? 테슬라도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이득 구간에 진입하셨죠. 자, 위험한 업종 하나 설명드렸고, 요즘에 그나마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국전력 좀 치고 오르는 모습이고요. 근데 외국인 동향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외국인 10% 정도뿐이 없죠. 예, 부채 비율을 하도 많이 하고 MB 때 생긴 부채 비율 때문에 참 그것만 아니면 어떻게 MB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정말 투자하자고 하고 싶은 종목인데 정말 얼마나 가스 산업이 앞으로 유명합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요. MB 때 그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해놔가지고. 근데 뭐 차트적으로 좀 먹고 나오겠다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근데 들어갔더라도 부채 비율 높아서 여기는 반드시 손절을 잡고 조심조심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전력도 좀 그렇고. 한국전력은 한국가스공사만큼 안 좋진 않은데 한국전력도 조금 좀 부채 비율이 있죠. 서울가스나 삼천리는 저평가였다가 지금 세력들이 타가지고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좀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뭐더 오를 수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나마 지역 가스, 천연가스 업 중에 가격이 착한 애들 예스코 홀딩스. 경동 도시가스는 착했는데 약간 올랐죠. 많이는 안 올랐으니까. 그죠? 많이는 안 올라서 그래도 꽤 오르긴 올랐죠. 그래서 서울가스 삼천리만큼 위험하진 않고요. 근데 서울가스 삼천리도 위험한가라고 묻는다면은 PBR 상으로는 괜찮고 이제 PER 상으로는 좀 문제가 되겠죠, 걔네들. 경동 도시가스는 바닥 대비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올랐으니까 2, 30% 오른 거일 텐데요. 근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저평가였어가지고 외국인 동향도 좀 확인하시고요. 외국인 더 가려고 할 때마다 외국인들 좀 매도함으로써 좀 방해를 받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인천 도시가스도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경동 도시가스보다 좀 덜 올랐고 외국인은 워낙에 적습니다. 2%뿐이 없고 외국인은 워낙에 적다. 살짝씩 고개 들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죠. 대성에너지는 예전에 급등을 해먹고 좀 다시 제대로 왔는데 에너지는 0.97이고 올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올해 실적이 좀 별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경동도시가스는 PBR상 훨씬 저평가고 PR상 최근 올랐어도 저평가고 실적도 작년 대비 조금 좋아졌고요. 인천도시가스는 PBR 괜찮은데 요거는 약간 높긴 한데 그래도 올해 실적이 좀 나아지긴 했죠. 예스코홀딩스는 이것도 더 낮고 양호하긴 한데 얘는 그 댓글에 지적하신 대로 약간 그 지주회사들이 조금 PR, PBR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8점인데 계속 사업을 적자 전환해가지고 올해의 순이익은 또 별로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삼천리 여러분 그렇게 급등했어도 PBR 1점에다가 PR 요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평가 애들을 잘 잡으면 여러분 저런 급등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올해 실적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급등해서 떨어지긴 할 겁니다. 언젠가.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의 PBR이 0.3건에다가 이게 다른 애들이 10에서 15건이면은 걔네들이 오르든지 얘가 떨어지든지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삼천리는 아직도 고평가라고 하기 뭐하다. 별도가 이상하냐. 별도는 좀 올라가네요. 그죠? 별도는 조금 아까보다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가스는 PER 보시면 이제는 서울가스는 버려야 되죠. 서울가스는 뭐 더 작전 세력 탓은 PBR은 그냥 착합니다만은 그동안 작년 적자가 흑자전. 근데 작년에 좀 안 좋긴 했. 그렇구나. 작년에 좀 안 좋긴 했구나. 또 이것도 재작년에 또 엄청 좋았고.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죠?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고평가입니다. 올해 실적 봐도 서울가스는 이제 버려야죠. 작전주에 고평가로 가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저 중에 후발주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세력이 안 들어가면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지지부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런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좋게 보시거나 가스업종 중에 뭐 투자해야겠는데 한국가스공사든 투자하되 조금만 하든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채를 갚는다고 생각하신다면 PR 착하고 PR도 착하죠. 둘 다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별도로 보면은 좀 올라가긴 하는데 따져보면은 근데 올해 보십시오. 9월까지 순이익이 적자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연결은 그나마 난데, 자본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빚이 46조 원이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폭이 크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는 늘어나긴 해도 좀 적고, 1년에 1조 원씩을 번다고 해도 저 부채를 어느 세월에 다 갚느냐 이겁니다. 지금 올해도 잘해봐야 1조 원인데 순이익.
만약에 이 가스 가격이 올라서 정말 매년 한 3조 원가량 순이익을 내게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장주는 한국가스공사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지역가스 업체들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이걸 잠식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가스든 서울지역 서울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름하고 달라서 예스코랑 그쪽은 또 경남인가 어딘가 인천도시가스 인천일 거고요. 다 지역마다 가스 업체인데 이런 어느 애들이 나중에 이 대장주들이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역에 근데 예스코를 쓰고 있는데 그걸 또 확 바꾼다. 또 그것도 쉬운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 가스주가 참 저평가인데 이거 뭐 참 한국전력은 일단은 PBR이 이렇게 낮아서 저평가인데요. 여러분 적자 규모를 보십시오. 이거 어떡합니까? 적자 규모가 여러분 올해 23조 원의 적자예요. 지금 9월까지만 17조 원 적자인데 어?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17조 원이 이미 까인 걸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건가 본데요. 그죠? 47조 원에서 17조 까여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15조 까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17조씩 여러분 몇 년만 까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빚은 지금 100조 원이 95조 원 육박하는데 빚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못 버티고 정부에서 MB가 자원개발하느라 무슨 폭리를 이면으로 취했는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정부마다 전기세를 올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표 떨어지니까 전기세도 안 올리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적자 어떻게 할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보수나 진보나 다 그나물의 급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세 뭐 싼 거 좋은데 이러면은 기업이 어떻게 이거 하고 나중에 뭐 공적 자금 투입할 겁니까 이거? 주주들은 뭔데요 이거? 여튼 다시는 MB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잘한 게 부동산 정책이긴 한데 MB가 물론 나라를 누가 더 망쳤는지도 좀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부동산 상승을 그렇게 급등 허락한 정권이 더 한 나라를 망친 거지. 이거는 한 두 기업만 망쳤다. 뭐 그렇게 우기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땐 다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언제나 양쪽을 다 까고 있는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정치 유튜브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다. 이거 어떻게 비판을 안 해? 두 정부 다.